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블루오션에 있어가지고 고려될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어떤 가치 곡선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뭘 감소시켜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뭘 제거해야 될 것이냐. 뭘 창조할 것이냐. 뭘 증가시켜야 될 것이냐. ERRC라고 그래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게 그러면 좋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스포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어? 그것은 아까 얘기한 ERRC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뭘 줄이고 뭘 늘리고 뭘 창조하고 뭘 제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다른 비즈니스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차별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항상 지금 그 ERRC하고 이쪽 세 가지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좋은 어떤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찾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7가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대한산업을 관찰해라. 산업 내에서의 어떤 전략적 그룹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구매자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라. 그 다음에 보완적 제품과 서비스 제품의 어떤 상품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감성에 호소할 것이냐, 기능에 호소할 것이냐. 요것들을 갖다가 좀 관찰을 해서 나가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장 공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상하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과연, 그럼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한국 영화가 과연 성공한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스포츠 용품하고 스포츠 시설하고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사례를 들여가지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와서 특강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포츠 시설업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김창호 박사가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에 현황하고, 우리 피트니스 산업의 과거와 미래와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볼 거고, 이런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늘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블루오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산업을 전체적으로 산업군을 잡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그럼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이 뭐 스왓을 하든지 뭐 다른 어떤 걸 가든지 스스로 그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기업 환경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다음 나아가시 소비자 성향하고 지원 체계, 요 네 가지, 이것이 우리가 스왓을 보든 아니면 지난번에 또 얘기한 거꾸로 TWS, 4C를 보든, 4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커스터머, 경쟁자, 변화, 그 다음에 컴퍼니, 회사 내부에, 이것이 거의 비슷하다 보면.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을 볼 때 있어가지고 어떻게 스포츠 산업을 보든 어떤 산업을 보든, 첫 번째, 과연 기업들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기업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기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제도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들의 환경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자,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 스포츠 산업의 시장 자체, 스포츠 용품업의 현재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용품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도 볼 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 환경을 볼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기업 환경이라고 기업이나 시장 거는 어떤 컴피티러스, 어떤 경쟁자들의 어떤 환경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4C에서 얘기한 컴퍼니, 기업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기업 환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의 기업들은 우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 네 가지의 것은 이걸 갖다가 하나의 페이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마켓 스트럭처 오브 스포츠 용품업이라고 하죠. 마켓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마켓 구조에 대해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한 장이 페이퍼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규모가 영세하다. 스포츠 용품업들의 대부분의 용품업들이 영세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뭐 10인 이상의 기업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놓은 거는 이제까지의 스포츠 용품에 관련된 것들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놨다고 생각해야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항상 이게 계속 연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글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리포트를 쓰든 간에 어저께도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과연 A라는 자료가 B와 어떻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논의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뜬구름없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시장 정보가 부재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야. 어떤 정보가 없길래, 어떤 네트워크가 부족하길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세계시장의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마켓이 우리 국내 스포츠 용품의 마켓이 국내 시장밖에 추구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다른 어떤 글로벌 용품사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력이 부재한 겁니다. 왜? 대부분의 용품이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건 결국에는 시장 기업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가 세계 다양한 스포츠 용품 박람회 같은 데에 출품을 같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코트라랑 연계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시장 환경을 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게 한 줄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R&D 투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는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그것이 적어도 10명 미만, 보통 7, 8명의 수준에서의 스포츠 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신발도 있지만은 실제 용기구도 있는 거고, 뭐 낚시 용품도 들어 여러 가지 그게 포함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환경들이 이 단 3줄이지만 이 3줄이 한 2장 정도의 페이퍼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함축된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기업 환경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기업 환경을 논할 때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한 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줄, 신문 기사에 나온 한 줄을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분석력을 가지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환경이 이렇고, 그럼 시장 환경에서는 결국엔 세계적 브랜드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필라를 인수했지만, 필라가 우리나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생각이고 단지 오너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어쨌든 글로벌 이태리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품 브랜드가 뭐 경쟁률이 그냥 결국 이것이 왜 경쟁률이 심하다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75%가 외국 브랜드가 메이저 브랜드가 겨우 25% 브랜드라 가지고 수백 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등산화가 몇 개 있어. 등산화가 200개 업체가 등산화 시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200개 업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중에 메이저는 10개도 안 돼. 결국에는 경쟁이 심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나머지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브랜드가 200개의 브랜드가 있는 게,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몇 개 회사도 있겠지만 나눠서 있어서 좀 200개 회사까지는 안 되죠. 브랜드가 200개나 되는, 물론 한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전체 시장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디자인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 용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의류 같은데 메이저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건 디자인이에요. 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푸마를 신어요? 컬러풀한 걸로 신는 거예요. 베네똥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베네똥을 왜 좋아해요? 그 베네똥 컬러를 좋아하는 거예요. 베네똥 스포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스포츠 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성보다도 아까 감성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새로운 신발이 평평한 신발을 만들었어요. 굽이 없는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한대. 신발에 굽이 없대. 그게 기능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그 IT랑 이용한 용품, 결국에 컨버전스랑 이용한 것들이. 그러니까 연관 산업과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야? 나이키, 아디다스는 신체 건강하고 연결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운동을 하면서 아이팟하고 연결해가지고 나이키 신발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연계 산업들과. 근데 우리는 아직 그만큼의 할 수 있는, 물론 우리는 IT도 발전하고 신발도 잘 만들지만 그걸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들이 부족하다. 이게 시장 환경이라는.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의 마음은, 소비자가 뭐예요? 자, 우리가 용품을 많이 팔았어요. 브랜드가 유명해서 그 다음에 소유는 누구 거예요? 그건 소비자 겁니다. 그건 소비자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 와이번스의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요? 김성균 감독 사태가 일어났죠. 근데 왜 신문에 크게 나오고 막 이슈가 됐어요? 구단을 구단 거라고 생각하고, 팬들은 자기네 이게 팬이 구단이 팬일 거냐, 이게. 구단이 구단 거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왜? 그 인기는 누가 준 거예요? 팬들이 준 거라는 인식이에요, 팬들 입장에서. 근데 구단은, 우리가 소유자인데, 거기에 갈등이 시작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예요? 어떤 브랜드든지 그 브랜드가 성공을 하면 그 브랜드는 더 이상 기업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코틀러의 얘기예요. 누구 거냐? 소비자 거예요. 소비자가 컨트롤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만큼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뭐 노스페이스 얘기를 했지만은, 그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노스페이스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유행으로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애들이. 학생들이. 유니폼으로 거의 입고 다니. 근데 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도 학생들이 고객 마음이에요. 쪽팔려서 안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집단주의 같은 거, 어저께 그 문화에서 얘기한 집단주의가. 난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건방져지면 안 돼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고가 정책을 고수한 거였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자체가 지들이 잘나서, 이런 얘기 아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노스페이스가 그거 할인 정책 안 하고 고가적인 하면서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은 굉장히 겸손한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야, 입지 마 라고 하는 어떤 유행이 또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0%까지 할인하죠, 노스페이스. 신문에 봤더니 60% 할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입으니까. 물론 철이 지났지. 입을 철이 지났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런 전략은 잘못됐다는 거지. 그건 결국엔 잘라서 놨다.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아 컨슈머 리포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뭐 등산화도 비교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소비자 주권주의가 아니라 소비자가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브랜드들은. 실제로.
근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건 결국은 SNS고. 그렇죠? 근데 그 폐해는 많아요. 폐해도 많아. 긍정적이 부정적이 있지만 과연 그걸 긍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잘 나아갈 것인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멀티 유저 아니에요. 운동화로도 쓰고 등산화도 쓰고 등산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멀티 유지만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레길 가는 운동화, 뭐 2, 3일 가는 등산화, 올레길 등산화, 그 다음에 걷기와. 어떻게 보면 멀티 유저가 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 신발로 사용하지만 이 진짜 프로 컨슈머, 실질적으로 그 스포츠 슈머들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페달 하나, 자전거 타는 사람 페달 하나, 자전거 타이어 질 하나, 이 굉장히 세분화되고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등산화도 진짜요. 하루용, 단시간용, 장기간용, 올레길용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에 나온다고요. 등산화 신고 반바지 입고 산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요새는 신발도 등산화처럼 신고 다니는 신발 나오죠. 등산화처럼 신고 다니는 신발 나와요. 그 절대 반바지 입고 다 산에 가면 안 돼요. 죽어요. 안 여름철이라도 절대 반바지 입고 등산하지 마십시오. 광고처럼. 큰일 납니다, 그거는. 엔모사에서 광고인데 반바지 입고 등산 가는 거. 신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반바지 입은 거예요. 왜? 신발이 가려지니까. 왜 가려지잖아, 등산화에. 그러니까 그 반바지 입는 광고를 찍어가지고 산 정상에서 찍는 광고가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는 품질은 거의 잘 몰라. 그렇죠? 품질은 뭐 큰 이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보다 이제 우리가 더 디자인에 선호하는 그런 게 지금 소비자들의 성향들이 스포츠 용품에서는 특히 그것이 등산이든 아웃도어든 아니면 어떤 스포츠든 간에. 그 다음에 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 엘리트주의들이 많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항상 뭘 하든 간에 최고품을 써야 돼.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제일 좋은 골프를 잘 치든 못 치든 제일 좋은 걸 쳐야 되고, 골프채는 제일 좋은 걸 가져와야 되고, 뭐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동네에서 파는 배드민턴 채가 아니라 유명한 Y사, 뭐 V사 이런 거를 써야 되고. 축구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축구화 뭐 신어요? 푸마,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신는 사람 있어요? 프로스펙스 신는 사람, 축구화 신는 사람 손 들어봐요. 키카 신는 사람 손 들어봐요. 키카 신는 사람들은 이제 축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키카를 신는 이유는 싸서. 품질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푸마를 신어요? 왜 푸마를 신어요? 비싼 건데 싸게 팔아서 샀어요. 비싼 건데 싸게 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야구하는 사람들 야구도 글러브를 하면 프로들이 쓰는 글러브를 씁니다. 진짜 그래, 진짜. 야구를 하는 사람들. 그만큼 이게 우리가 이 뭔가를 우리는 뭐가 난다 그래? 뭘 한다 그러지? 이 쉐입이 된다는 걸 뭐라 그러지? 가다가 나온다는 걸 뭐라 그러지? 간지라 그러죠? 간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그 사이클 타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사이클 선수처럼 타. 한강 가보세요. 한강 가봐요. 진짜 미국 같은 데 가면 사이클 보고 있고 사이클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수들이나 선수 출신들이나 그렇게 타지. 근데 우리는 한강 가면 80%는 말 안 해도 알죠.
동네에서 타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미국은 모자만 쓰고 타요. 미국 사람들은. 헬멧만 제대로 쓰고 타지 나머지는 그냥 왜? 그냥 타는 거지. 이게 간지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응?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특히 우리가 강해. 크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일지도 있어요. 개인주의면서 집단주의적인 게. 그 동일한주의.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간지 나오게 뛰는데. 복장도.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우리 소비자들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를, 그거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틀리거든. 응? 근데 그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인라인 타는 사람 들어봐요, 이제. 요새 거의 없어요. 한강 시민공원에서 인라인 타면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가끔 보여요. 그쵸? 언제는 인라인 인구가 500만 명까지, 500만. 근데 지금 한 30만 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단지 10년도 안 걸려 그렇게 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변화해야 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라인은. 인라인은 내가 보기엔 좀 지루해. 재미는 모르겠어요. 아이 새끼보다는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인라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환경하고 시장 환경, 그러니까 소비자 성향을 보고, 그 다음에 지원 체계.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회사의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지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게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용품에 대한 어떤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 있다. 왜냐하면 영세하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양성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좀 없다.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스포츠 용품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용품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시설업 같은 경우. 자, 우리나라 스포츠 시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그것이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투자하고 지자체에서 투자할 바람에 민간체육시설의 스포츠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지금 수영장 있는 동네 있어요? 민간체육시설로? 어디? 신천 어디 있어요? 신천에 있고. 민간 체육 스포츠 수영장 또 마장동 체육센터. 그건 체육센터지. 그 공공체육시설이지. 공공체육시설 말고 민간인이 하는 거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이것이 전부 다 그냥 공공으로 다 가니까. 지자체나 저기 여기 이동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한 3군데나 있어요. 저쪽에 마장동 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전부 다 공공체육시설을 구에서 운영하는. 이러다 보니까 민간체육시설에서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뭐래요? 민간체육 헬스장. 헬스를 전문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골프 연습장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과거처럼 대형은 어디냐? 호텔. 아니면 대형 스포츠 센터밖에 없어요. 수영장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소 스포츠 시설업들이 굉장히 낙후돼. 여기 당구장 몇 개 있어요, 이 동네? 당구장 몇 개나 있어요? 당구 친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다니까. 옛날에는 대학생 당연히 당구 쳐야죠. 휴가 가면 당구 치러 가고. 그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학교 여기 가면 당구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만나. 옛날엔 많았어. 근데 요새 당구를 안 즐기잖아. 당구를 근데 관줄 즐기지 않고 뭐가 돼요, 요새 당구가? 보는 스포츠가 되고 있어요. 당구가 관람 스포츠로 와 있어. 그것이 TV 때문에. TV 중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당구를 다쳤어요. 여가 시간에. 점심 먹고 당구 치고. 저녁 시간에 당구 치고. 근데 요새 여러분들 당구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해? 탁구 쳐? 뭐 해? 점심 먹고. 휴가 갈 때 뭐 해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공체육시설이나 민간체육시설업이라고 하는 우리 공공체육시설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체육시설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거의 지도자가 들어가지만. 근데 우리가 스포츠시설업 그런 민간체육시설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프로그램 획일화해서 차별화가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피트니스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뭘 한다 그래도 피트니스. 근데 그거는 지금 뭐냐? 양보다 질로 가요. 요새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들으실 분이 있지만은 이 동네에서 여기서 하고 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자 트렌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좀 답답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포츠센터 다니는 사람 들어보세요. 피트니스 클럽이나. 다니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몇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요, 피트니스 센터는 누가 하냐? 살 빠진 사람들이 다녀요. 살 뺄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살 빠진 사람들이 가요. 그 몸 좋은 사람, 피트니스 가서 피트니스에 몸 좋은 사람들. 몸을 만들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하지 못했다. 기업 환경들이. 그 시장 환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과 공공체육시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시설 수준이나 지역 간 종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동일 종목 간의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그 다음 소비자 성향은 시설보다 가격이나 서비스 지향적인 시설. 우리가 그 커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스포츠 클럽 같은 것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골프와 헬스의 일부 종목을 선호하는데 그 선호하는 정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위에서 비슷해. 차별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선호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고객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민간체육시설 수도세나 전기세들이 공공체육시설은 누가 내줘요? 구에서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수영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지만 헬스장 3만 원이면 가요. 한 달에. PT를 3만 원이면 받아. 3만 원만 좀 PT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체육시설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것이 민간체육시설이 법적 규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융자 종목이 편중되다는 게 골프 연습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없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 다음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스포츠 경영관리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하고 스포츠 시설업을 하고 그 경영관리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스포츠 센터에서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체육대학에서. 예를 들어 PT를 한다든지 뭐 퍼스널 트레이너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 보면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그걸 관리해주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뭐예요?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죠. 마케팅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마케팅의 어떤 마케팅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마케팅 업체도 10인 이하가 거의 70%예요. 평균이 6명인가 7명밖에 안 돼요. 일반 마케팅 에이전트 회사들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하우스 에이전트, 제일기획이라든지, 뭐 IMG라든지, IB라든지 이런 데처럼 대기업 같은 거, IB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케팅계에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과 그 다음에 선수 에이전트 뭐 한두 명, 세네 명 이벤트 대행하고 이런 업체들 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거꾸로 스포츠가 새로운 어떤 컨텐츠로서, 비즈니스 컨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종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TV가 있고, 이거와 함께 전국 지자체 같은 데에서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한 500개 정도의 마라톤 대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비용을 쓰려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가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컨텐츠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요. 뭐 관람 스포츠 인기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야구는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이 상승세를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왜 제대로 이제 관중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배구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제 결국 3,000명, 4,000명 들어가는 규모에서는 프로라고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자, 삼성이나 이런들이 이제 국내 스포츠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자, 첼시나 해외 스포츠 리그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 호주 오픈 같은 경우에 타이틀 스폰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시장 환경에서 국내 시장 기업들의 투자는 좀 줄고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지자체에 대한 스포츠 마케팅은 활성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종편들이 나옴으로써 스포츠 미디어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스포츠에 대한 마케팅과 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발전은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레알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새벽 3시에 하는데 본 사람 손 들어요. 봐요. 보잖아요. 프로축구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지난주. 하나, 둘. 너희들은 워낙 뭐 그쪽 팬들이니까. 그러니까 국내보다 국외가 더 많어. 해외를 새벽 3시에 했는데. 오후 3시에 하고 하나는 새벽 3시에 했는데. 새벽 3시가 더 많이 봐.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 스포츠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을 제대로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스포츠를 활용을 원하는 기업.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 팀은 없지만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어떤 그 스포츠 뭐 스폰서십으로서 참여하려는 기업들, 일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 좀 약하다. 스포츠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약하다. 그건 정부의 지원도 약하고 기업들의 지원은, 결국 프로스포츠를 제외하고는 별로 그 재정적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냥 스포츠 마케팅 전문 인력이 결국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마케팅적인 활동을 하려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역시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 저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은 미흡하다.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있지만 지자체나 기업들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투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의 어떤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기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스포츠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경기장에 프로스포츠가 들어오면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지만 그걸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지원 체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과 같이 우리가 용품, 시설, 서비스업에 대해서 현황을 봤어요. 기업 환경, 시장 환경, 소비자 현황, 소비자들의 행동 현황, 그 다음에 지원 체계. 이런 네 가지를 각 분야를 보고, 그러면 과연 각 분야별로 우리가 ERRC를 해가지고 어떻게 낮추고 어떤 걸 올려야 이 산업이 클 것인가, 어떻게 동력을 이끌어줘야지만
그것이 갈 것인가를 갖다가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시장 경쟁에서 시장 창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자, 스포츠 시장은 환경 요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저변 확대가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느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변을 확대를 늘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예를 들어 핸드폰 소비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왜? 핸드폰은 있으나 없으나 대체제예요. 이제는 거의 필수제지. 지금은. 과거에 삐삐 같은 경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화 자체가 이게 필수제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그 종목에 거기에 산업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체육 주 5일 수업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주 5일 수업제가 토요일 날은 뭐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에 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을 늘려주는 거. 결국에는 그것이 스포츠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국에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자,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은 뭐예요? 영화 많이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를 많이 알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케팅을 잘하면 돼요. 접근성을 키워줘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흥미를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는 여러분 크리켓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맞네. 많은 편이네. 크리켓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본 사람 생각해요. 본 사람. 크리켓을 텔레비 중계에서 본 사람. 어디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 봤죠. 해외에서 하루 종일 그거 막 크리켓만 하죠. 호주 여행 가고. 럭비 본 사람, 럭비가 뭔지 알아? 박재현. 럭비가 뭔지 알아? 해봤어? 봤어? 봤어? 진짜 봤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야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들어봐요. 야구 알아? 유배요. 좋아해? 뭘 제일 좋아해? 장단 뭐지? 장단호. 장당동. 자네는 야구 알아? 해봤어? 봤어? 룰을 알아? 룰 모르죠. 룰 몰라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야구를 별로 야구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 야구를 많이 알게 만들어줘야 야구 팬이 늘어나는 거고, 야구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식 축구를 아는 사람 있어요? 미식 축구 아는 사람? 없어. 나도 몰라. 너무 어려워. 경기 룰만 아는 겁니다. 거기 작전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구는 작전도 알잖아요. 이때는 무슨 작전을 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히트앤런을 해야 되는지, 번트를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게 흥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비즈니스는 자, 핸드폰을 많이 안다고 핸드폰을 사줘요? 아니잖아. 그게 스포츠예요. 영화를 많이 한다고 영화 팬이 늘어나요? No. 결국에는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를 시켜야 스포츠 산업이 큰다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포츠야말로 뭐예요? 연계 산업이에요. 관광, IT, 미디어. 이게 비즈니스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른 거와 어떻게 연계시킨 것인가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이 개념을, 그러니까 스포츠를 단순히 스포츠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경기장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매점 물건 납품했던 회사들이에요. 미국에서. 팝콘 납품하고 뭐 핫도그 납품했던 회사들이
여기도 납품하고 이 구장도 납품, 저 구장도 막 납품하다 보니까 매점을 차라리 우리가 대행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매점 운영할게요. 그 구단에서는 편하잖아. 매점 운영권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매점 가지고 안 돼서 운동장 전체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운동장 전체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쪽도 스포츠와 연계해서 비즈니스를 다양화시키는, 그러니까 타 연계랑 같이 연계. 이거는 용품, 시설, 서비스 전체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국엔 조직의 운영의 탄력성 및 전문성. 자, 왜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나오고 왜 스포츠 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스포츠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포츠 조직이라고 하는 독특한, 유니크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반 경영한 사람이 스포츠 경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마케팅한 사람이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산업학과가 나오는 거고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학문적 영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 해보시라고. 아무나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스포츠 산업으로 특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거지하고 똑같지만 결국에는 세계 시장의 어떤 트렌드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왜 마켓 스트럭처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종교를 자꾸 보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삼성에서 뭐예요?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삼성 못 들어가요? 담배 피우면 삼성에서 안 뽑아요. 그럼 삼성이 담배를 안 피워요. 담배 피는 사람 삼성이 안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럼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담배 끊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면 삼성이 그러면 다른 기업도 그럴 거죠? 그럼 삼성에 관련된 기업들도 그러겠죠? 그럼 삼성이 그러니 LG도 그러겠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담배 피는 사람은 취업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럼 당장 벌어지는 게 뭔지를? KTNG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비가 날아가는데 저쪽 아르헨티나에서 홍수가 났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작은 거에, 사소한 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불침범 리더라고 그래요. 불침범 리더가 뭐예요? 항상 눈을 뜨고 쳐다보고 불침범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고 실문을 보고 이러면서 리더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지, 작은 변화가 크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 소비자층을 늘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연계산업과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기르고 그 트렌드를 봐야 이것이 스포츠 산업을, 특히 다른 산업과 다르게 스포츠 산업의 블루오션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ERR 시간에 나오는 거야. 업계의 표준 이하로 내려야 될 게 무엇이냐? 업계 당연히 받아들일 요소들을 제거할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한 번도 업계에서 창조하지 못한 그걸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그 다음에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는 비용 구조에 감소하고 제거시키는 비용을 떨어라 이게. 감소하고 제거시킬 거는 비용에서 감소시키고 비용에서 떨어라.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서 가장 비용을 떤 게 뭐예요? 좌석이 없는, 좌석 번호가 없는 뭐예요? 좌석이에요. 입석. 아무나 들어가 앉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보딩 패스가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주문 끝이야. 그럼 비용이 줄어요, 안 줄어요? 보딩 패스가 플라스틱이야. 왜? 필요 없어. 아무나 앉으면 되는데, 뭐 순서대로 오는데. 입석 비행기 보셨어요? 서서 가는 건 아니고. 못 보셨죠?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비용이 줄어요, 안 들어요? 소비자의 비용. 근데 어디 앉아서 가면 어때요? 30분만 가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켓이 나오는 겁니다.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뭐예요? 종이 한 장이에요, 그냥. 보딩 패스가 따로 없잖아. 그게 다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비용 체계에 있어가지고 줄이고 제거할 게 뭔가를 봐야 되고, 여기서 구매자 가치와 수요자 창출을 어떻게 창조할 거,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이거 서비스 쪽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로. 여기에. 그래서, 레드오션을 개척하고,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산업의 전략 캠퍼스를 만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타산업과의 선정을 비교 분석하고, 업계 상황, 그게 뭐야? 기업 환경, 시장 환경, 그 다음에 소비자 환경, 그 다음에 지원 체계.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지 제가 만든다 한번 보십시오. ERIC에서 생각할 게 첫 번째 할인 판매를 제거하자는 거였어요. 할인 판매를 하지 말자. 유통망을 다양화하고 광고 및 홍보 강화와 제품 연구를 개발하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소는 제품의 다양성. 너무 제품이 많아. 아까 브랜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00개나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신발. 이걸 줄여야 돼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 브랜드를 만들든지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업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해외 신발하고 신발 같은 데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외 신발이에요. 연구 개발도 없고 유통 다양화되어 있고 전문 디자이너도 많고 그 다음에 광고 홍보도 강화되어 있고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고 해외 신발의 판매, 할인 판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로 안 해, 우리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형태예요. 연구 개발은 별로 떨어지고 유통망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디자이너도 없고 광고 홍보도 없고 제품만 다양화되고 할인 판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전략 캠퍼스를 제품 연구 개발 높이고 유통망을 들어가고 전문 디자인을 양성하고 광고 홍보를 여기서부터 강화하고 그다음 제품에 다양화하고 할인 판매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브랜드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냥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 캠퍼스를 제 나름대로 제가 과학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기존의 시장, 기존의 어떤 그 레드 오션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끌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전략 캠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 시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규제를 없애고 가격 경쟁을 약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야 될 거는 이용의 편리성. 증가하는 결과가 뭐야? 아까 서비스 쪽이 많다고 그랬어요. 편익이라고 그랬어요. 소비자의 편익을 늘려야 돼요. 전문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차별하고 고객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필 것인가는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총괄적으로 프레임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선택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프로그램이 많으면 그만큼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게 지난번에 시카고 커브스의, 커브스 헬스 클럽, 여성 전용 커브스 클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는 스포츠 센터 간의 네트워크. 이건 굉장히 필요해요. 옛날에 과거에 모 신문사에서 이걸 트라이를 했었어요. 2005년도에. 근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뭐냐? 회사에 있는 지역의 센터하고 집에 있는 지역의 클럽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10만 원을 내면은 회사가 이 회사 근처에서 17번 이용하면 요 비용을 70%를 이리 주고 나중에 주말에 이용하는 데는 주말에서 주는 이 공동 네트워크 어떤 프랜차이즈. 근데 전혀 다른 스포츠 센터예요. 이걸 트라이를 해봤는데 근데 과거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한번 그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민간 체육 시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지만 실질적으로 좀 네트워크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좀 추구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우리가 너무 도심에 있는 프로그램만 하는데, 그것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된 거, 그 다음에 노후화된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공공체육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요게. 가격이 낮고 프로그램 선택권도 없고 법적 규제도 굉장히 낮고, 근데 민간체육도 이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전문 트레이너를 강화하고 고객관리 강화, 이런 이게 증가시켜야 될 분야, 증가시켜야 될 이런 분야에서는 올라가고, 그 나머지의 가격 경쟁이나 프로그램 선택하고 이런 거 노후 시설들은 전부 다 좀 더 제거해주는 이런 어떤 전략 캠퍼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전략 캠퍼스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 서비스에 대해서 과연 프로스포츠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무료 입장권 없애야 됩니다. 이제 프로축구가 무료 입장권을 카운트를 안 해요. 그렇죠. 관중 숫자에. 이제 그래요. 올해부터. 그 관중 수가 반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반도 더 줄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가시킬 게 지자체의 지원이나 홍보 및 마케팅, 미디어의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어야 된다. SK가 스포테인먼트라는 어떤 그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구단들이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규제를 약화시켜야 되고, 경기장 시설을 개선해야 돼요. 지금 프로야구 같은 경우 광주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새로운 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낙후된 경기장을 빨리 없애셔야 돼요. 구단의 재정 적자를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고지 통합 시즌권이나 지역 연고제 강화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될런지. 프로 구단이 있는 도시에 축구는 아니고 겨울하고 여름 스포츠, 서로가 연계한 통합 시즌권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새로운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산업과 한번 비교해봤어요. 스포츠 산업 가장 경쟁은 영화 산업이에요. 영화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이게 영화 산업이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시설도 좋고 홍보 마케팅도 잘하고 미디어 활용 잘하고 전문 인력도 많고 법적 제적 규정도 높고, 그 다음에 무료 입장도 거의, 영화 요새 무료 입장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붙여주는 집에다 영화 무료 티켓을 줬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반 이상이 영화는 무료 티켓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 요새 영화 티켓 무료로 보는 사람들은 행운아요. 초대권 받는 사람 있어요? 시사권 말고 없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 산업이 제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프로스포츠도 이런 식으로 좀 지자체 지원을 높이고 무료 입장을 전혀 없애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전략 캠퍼스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이 항목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새로운 전략 캠퍼스가 나오고, 그 전략 포커스에 따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예요? 네 가지가 뭐였어요?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연계 산업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야 된다 이게야. 이럴 때에서 그럼 과연 이런 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결국엔 프로스포츠 시장을 확대시켜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부가 통합 리그를 한다든지, 이제 프로스포츠 시장을 볼 때는요, 스포츠 토토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든지, 지자체 중심의 어떤 시민구단의 창단이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 수급을 좀 원활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 다양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뭐, 요 정도가 있는데, 미국은 한 220개 대학 이상이 이런 전문 인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시장 자체가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크지만은, 우리 시장에 비해서 아직은 제가 보기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좀 결국에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융자적인 문제도 우리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서는 스포츠 산업의 거점, 진흥을 위한 어떤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지자체가 되든 어떤 대학이 되든 이런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그래야 아까 얘기한 저변과 전문 인력과 연계 산업과 같이 연계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해외적인 트렌드, 스포츠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블루오션, 이번에 그걸 갖다 스포츠 산업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어떤 스포츠 산업을 산업적으로 분석하는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함으로써 여러분 스포츠 산업을 보는 어떤 시각적인 걸 좀 늘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코멘트. 그럼 이상 끝.